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우리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 정비사업이 일단 세 가지 있는 건 아시죠? 체계도에서는 다 외우려 하지 마세요. 전체적인 맥락이 뭐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외워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단계가 계획으로 어떻게 지정할 거냐가 1단계고 그 다음에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하겠냐 2단계. 3단계는 착수해서 완공해서 소유권 이전. 크게 세 개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6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건축법하고 주택법처럼 7문제가 나오면 조금 더 정리를 막 쏟아부어야 되는데 이 정비법하고 도시개발법은 6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4개를 목표로 가는 거라 좀 어렵다 그러면 버리시면 돼요. 전체적인 거 위주로 가는데 첫 번째 1단계가 정비 기본계획 그리고 여기 해당 지역에서 어떻게 정비를 할 거냐. 우리가 도로, 철도, 공원, 항만 이런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도시공객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고 신도시로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까지 한 거예요. 근데 도시 안에서 오래된 건물들이 이렇게 밀집이 돼서 다시 한번 정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이 잘 돼 있냐 열악하냐에 따라 이거는 어떻게 재개발을 할 거야 재건축을 할 거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거야를 정해야 되는데 그럼 이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정비구역의 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에서 기본계획을 짜놨던 특광, 특특시장, 군수가 정비기본계획을 짜서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서 정비구역을 지하는 거 다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정비기본계획 누가 짜요? 그럼 우리 도시가 어디죠? 특광, 특특, 시군 여기가 우리 도시라고 했었죠. 그럼 이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이 정비기본계획 짜야지. 도시기본계획 짠 것처럼.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은 특강, 특특, 시장, 군수가 짜고 정비계획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니까 본인이 짜고 정비구역도 본인이 지정하겠다. 원래 이거였었어. 그런데 지금 현재 기본 방향을 잡으려니까 여기는 도시가 너무 정비할 게 없다. 너무 계획을 뭐 인구가 많지도 않고 정비할 게 별로 없어서 맨날 군고구마만 구워 먹고 있어. 군방 까먹고. 그럼 너 안 짜도 돼. 군방 까먹으라고 너 군수 뺀 거야 여기. 군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광, 특특, 시장이 짜는 겁니다. 그리고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그러면 이제 그 예정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해놓고 여기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자기가 짰잖아요. 그럼 특광, 특특, 시장이 기본계획 짜지만 군수는 기본계획 없이 정비계획 짜서 들어가고 본인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하겠다.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런데 특별시하고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는 그 지역에 정비할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못 짜면 우리가 짤 테니까 구역은 지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강 밑에 누구 있죠? 구청장하고 누구요? 광역시의 군수. 광역시의 군수지 이 도의 군수가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계획은 짤 수 있지만 지정 권한이 없어서 특광에게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특광에게 지정을 요청한다. 요 권한자 정도 안 상태에서 얘 내용이 뭐고 얘 내용이 뭐냐 요거를 정리하시면 1단계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체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정비사업 정체 체계도 해가지고 정비사업 체계도가 맨 처음에 자 이거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정비 기본계획 짜고 정비계획 짜서 정비구역 지정 1단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받으면 분양 신청을 받아서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요게 또 1단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비구역 지정까지가 1단계, 중간에 사업시행 2단계, 마지막 착수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데까지 3단계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단계를 나누신 다음에 살만 붙여가시고 외워야 될 거 몇 개 외우면 우리 6문제 중에서 4문제 맞히면 돼요. 2문제 버려도 됩니다. 충분히 점수 나올 수 있는 파트라 아깝게 이거를 내가 만약에 이거는 포기하겠다. 6문제 중에서 쓸만한 것들이 얼마 많은데 포기를 합니까? 그래서 자 1단계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단계 자 정비 기본계획은 관할 특광 특특 시장이 짜는데 누가 없었어요? 군고구마 구워서 없었고 그리고 정비계획은 특광 특특 시장 군수인데 구청장하고 광역시의 군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너무 기니까 이방권자라고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지정권자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그대로 지정권자가 된 거지. 그리고 구청장과 군수는 정비계획은 짤 수 있지만 지정은 못하니까 특광에게 지정 요청을 했는데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짜요. 방향 제시하는 거라서.
그럼 정비 기본 방침을 정부가 주면 국장이 짠 방침에 따라 정비 기본 계획을 작성할 때 10년 단위로 하되 중간에 한 번씩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라는 거 한번 하고, 일반 시장의 경우에는 윗사람이 누구죠? 도지사잖아. 그래서 시장은 윗사람 도지사한테 승인 좀 얻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다 짜고 나면 특광특특 시장이 이 방침 주신 분이 누구죠? 국장이죠. 그럼 이분한테 가서 보고는 드려라 해서 특광특특 시장이 국장에게 보고 드리는데, 모든 도시마다 의무적으로 짜야 돼요. 근데 인구가 50만도 안 되는 자그마한 시, 대도시가 아닌 시죠. 걔는 도지사가 짜라고 하지 않으면 안 짜도 돼요. 그래서 임의적 수립이 되는 경우도 있다. 50만 미만의 시일 때. 그리고 방침은 누가 줬죠? 국장. 그럼 기준도 누가 주겠네? 국장. 그래서 국장이 작성 기준 주시고 예정구역을 지정해주면 이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작성해놨다가 이 시기가 도래하면 이방권자가 정비계획을 작성한다. 그런데 만약에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럼 재건축이 진행되면 재건축은 이때 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안전진단이라는 거를 이방권자가 먼저 하고 통과되면 정비계획 작성해서 구역 지정으로 간다. 이게 이제 흐름이에요. 그럼 이제 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에 우리 집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 14일 이상은 공람기간을 주고 의견을 들어라. 이게 비구속적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공람이라는 걸 하는 이유가 예정구역이 우리 집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의 의견 제시는 60일 안에 의견 제시해주면 되고. 근데 공법에서 공람은 다 14일 이상인데 요 구체적 계획인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만 공람기간이 30일 이상으로 돼 있어요. 공람기간 며칠 이상? 30일. 그래서 별표해 놓은 거예요. 요거는 외워두시고, 내가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이 아니다. 그럼 주민한테 뭐 공람을 한대요. 그럼 다 14일 이상으로 찍으시면 일단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짤 때 주민들 모아놓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걸 우린 주민설명회라고 그래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나서 요 공람기간을 며칠을 준다고요? 30일 이상 공람 준다고. 그리고 지방의 의견 60일에 제시해서 타당하면 반영하겠다. 그리고 정비계획을 짤 때 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를 줄여서 구청장 등이라고 그랬죠. 이들은 계획은 짜지만 지정은 못해서 특광에게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 지정받은 자가 해당 구역 지정을 할 때 심의 거쳐야 돼요. 심의 거쳐서 지정을 하는데, 이 정비계획이 구체적 계획이라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정비계획에 지구단위 넣어놨어. 그러면 구역 지정됨과 동시에 당해 지역은 지구단위 구역이 되고 계획까지 결정고시 된 거로 보겠다. 반대로도 된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했는데도 일정 기간 안 짜면 그때는 정비계획을 지정해달라고 위반 제한할 수는 있는데, 이 제한 제도는 잘 나오진 않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돼. 여기가 1단계니까 요 정도 봐두시고, 그 다음에 2단계가 이제 사업 시행자가 구역이 지정되면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에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시행자가 나와야 돼요. 이 시행자 관련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시행자인데, 일단은 정비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됐어. 자, 구역이 지정됐다. 봤더니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달동네라. 얘네들 사업할 능력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스스로 계량 방식하고 수용사용 환지 관리 처분 방식이 나눠지는데, 스스로 계량 방식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집은 니들이 알아서 해. 그래서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하거나 또는 과반수 동의 얻으면 주공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 줄 수는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보니까 이들이 안 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대부분의 가구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꺼번에 사버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서 수용 방식도 있고, 전체 나갔다가 들어오는 방식의 환지 방식도 있고, 너 나갔다가 내가 아파트 줘 줄 테니까 아파트 신청해. 관리 처분 방식도 가능합니다. 땅으로 주는 거, 건물로 주는 거 두 개 다른 거죠. 그럼 이 방식으로 할 때에는 시장운수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시장운수가 야 너가 좀 해라. 그래서 주택공사 등이나 법인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건설업자, 등록업자랑 같이 해라. 공동 시행할 수도 있게 하겠다. 그럼 이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하는데,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이런 기반시설이 좀 열악한 지역이고 기반시설 잘 돼 있어요. 양호한 지역이야. 그러면 열악함을 싹 밀고 다시 밀어야 되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해야죠.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조합이에요, 조합. 근데 조합 설립하기 전에 구역 지정되면 먼저 뭐부터 구성하냐면 추진위원회라는 거 먼저 구성하고,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를 얻어서 조합 설립이 되면 조합이 원칙으로 하는데 이 재개발구역이 좀 작으면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안 될 때도 있어. 그럼 조합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20인 미만이다 그러면 조합 설립 안 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근데 재건축은 100위 혼자서 못 해요.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되고 나면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조합 설립으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없어요. 그럼 조합이 몇 군데 나오냐면 사업은 3가지인데 조합은 몇 군데 있어요? 2군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시행자에 없다. 그리고 조합하고 토지 등 소유자들은 전문가가 아니죠. 그럼 전문가랑 같이 해달라고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둘 다 전문가랑 같이 공동 시행은 허용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은 시장운수 등하고 주공 등하고 건 등 신, 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문가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게 해줄 건데 재건축의 경우는요 돈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시장운수 등, 주공 등, 건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신탁업자랑 한국감정원이 없어요. 한국부동산원이 없어. 그래서 여기 건등 신한인데 여기 신탁업자랑 한국감정원이랑 같이 안 오고 같이 안 해. 한국부동산원하고 같이 안 하고 신탁업자랑 같이 안 하고 다 맡겨서 해요. 신탁을 해서. 그래서 공동 시행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3가지 사업을 이 시행자가 할 건데 이 시행자가 하는 방식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니까 4가지 방식 스스로 수용, 환지, 관리처분 다 있고 혼용하는 방식도 있지만 재개발은 땅으로 주는 것도 있어요. 환지 방식도 있고 관리처분 방식도 있는데 재건축은 헌집 내놓고 새집 아파트 들어가기 때문에 땅으로 줄 수가 없어요. 토지 등 토지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환지 방식이 없고 관리처분 방식밖에 없다. 관리처분 방식은 뭐냐면 헌집 주고 새집, 헌공장 주고 새공장, 헌상가 주고 새상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주거환경이니까 주택이죠. 그래서 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관리처분 방식인데 재개발은 종전에 주택 재개발이었는데 도시환경이 들어가면서 상업공업적이 추가됐잖아요. 그럼 주택, 상가, 공장 얘는 주택을 건설한다라고 그러면 안 되고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관리처분 방식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재건축은 공동주택이니까 당연히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관리처분 방식인데 여기가 준주거나 상업이면 오피스텔도 허용합니다. 오피스텔. 그래서 전체 연면적의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삼불고기라고 그러죠. 오삼불고기 30%까지. 오피스텔은 30%. 준주거 상업 지역에서는 공급 가능하다. 그럼 오피스텔을 건설해서 공급 가능하다 그러면 재건축 나와야 되고 환지 방식이 없다 그래도 재건축 나와야 되고 안전진단이다 그러면 재건축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건축물을 건설해서 준다는 상가, 주택, 공장이니까 재개발이 나와야 되고 섞어 쓰고 혼용하고 뭐 있다 그러면 어느 방식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방식이다. 요게 우리 요 책에도 보시면 여기 시행자 시행 방식 여기다 제가 써놨어요. 여기다가 자 오른쪽 라인의 사업 종류에서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 방식인데 요 빨간 색깔로 된 것 같고 잘 틀리게 하니까 조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일단 시행자 파트가 끝났고 이 시행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나 이제 사업할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짜야 되는데 우리가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우리 실시 계획이라고 했던 거를 이 법에서는요. 사업이 3개다 보니까 같은 말입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그래요. 사업 시행 계획.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은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인가해 주시면 우리 들어갑니다. 그럼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해서 인가가 떨어지면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제 니네들 지금 너 101호니까 101호 가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신의 재산 가치가 얼마인데 한 2억입니다. 그럼 권리가액이라고 그래요. 그럼 당신이 새로 분양받을 우리 조합원한테 주는 거는 18평짜리, 24평짜리가 있는데 18평짜리는 2억. 만약에 30평짜리다. 그럼 얼마를 줘야 돼요? 3억. 그럼 돈을 더 내라는 얘기죠. 돈을 더 내라. 그러면 2억이냐 3억이냐에 따라 돈을 더 낼 거냐 말 거냐는 내가 판단해서 나는 2억짜리인데 30평 신청해서 24평 신청해서 1억 더 내고 큰 거 받을래요. 그러면 분양 신청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분양 신청이라는 게 나와요. 분양 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요 인가고시 나면 120일 안에 통지서가 날아갑니다. 그럼 통지서가 날아가면 요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이 분양 신청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36이라고 그래요. 통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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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36. 이게 옛날에 도시개발법에서 이체한지가 이거 베껴갔어요. 그래서 언제가 분양신청 기간이야? 그러면 통36 연장해서 며칠? 20일. 362, 362, 30일에서 60일인데 연장해서 20일인데 요 신청 기간이 끝나는 그 날이 만료되는 날이라 요 사업 시행 계획 이렇게 할게요 해서 인가 떨어졌어. 사업해도 좋아. 요때 수용 권한 줄게. 요때 수용 권한 준다는 얘기는 공시법상 사업 인정 간주되는 날짜고요. 요 날 기준으로 내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종전 가격 기준일이 되고 기존에 필요 없는 권리는 용도는 요때 폐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때 다른 법상 인허가 의제해주고 그리고 나서 요때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때는 시공자 선정해버리는 시기가 요때고 요 기간을 자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사이에 정한 기간이 끝났어. 만료된 날 기준으로 저 몇 평 갈래요? 신청했죠. A는 24평, B는 뭐 32평. 그 신청한 서류를 가지고 분양 설계를 하는 거예요. 환지 방식은 A는 어느 땅으로, B는 어느 땅으로 이걸 환지 설계. 몇 평으로 가라, 몇 평으로 가라 이건 뭐예요? 분양 설계. 그래서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을 우린 줄여서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관리처분 계획은 종전에 분양처분 계획이었는데 이게 아파트 분양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처분이란 말로 바꿨을 뿐이고 요거는 환지는 위치 따지고 지목 따지고 면적 따지고 토질 따지고 토수, 수리, 이용 상황, 환경 다 따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죠. 새로 짓는 거 위치 필요 없어요. 지목도 그 땅이니까 얘는 면적 따져야 되고 그리고 이용 상황이 주택이냐 상가냐 환경이 어땠냐 해서 얘는 면이안을 기준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는 위지면 토수리안을 종합 고려한다. 관리처분 기준은 기존에 너 몇 평 있었어. 그래서 면적, 너 이용 뭐하러 했어. 환경이 어땠어. 이걸 기준으로 설계에 관한 계획을 짜는 거를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할 때 내가 집이 10채가 있었던 겁니다. 10채. 10채 있는 애한테 10채를 줄 수는 없거든요.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2주택 주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좀 더 주는 경우 뭐 소유한 수만큼 주는 예외 규정은 있는데 원칙은 1주택 공급이에요. 그러면 내가 A가 24평 신청하려고 그랬는데 나 안 받을래. 나 이 돈으로 딴 거 할래. 신청 안 할 수도 있죠. 신청했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나 안 할래요.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신청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없는 자. 분양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을 제외되는 자라고 그래요. 그럼 요 네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 안 받기로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철거할 때쯤 돈을 줘서 협의해서 내보내야 돼. 철거를 하려면 뭐가 떨어져야 되냐면 우리가 말하는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관리처분 인가옷이 떨어졌을 때 이때 사업 시작합니다. 시작이라는 건 곧 철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물 철거할 거니까 사용수익 정지시키는 거예요. 요 날에 다음 날부터 90일 사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서 얘네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리처분 인가고시 받은 날에 무슨 날부터? 다음 날부터 며칠래? 90일. 이거를 청산금 언제 나온 다고 다음 날부터 90일인데 다음 날을 뺏어내는 게 주로 시험이 됐어. 언제 나온 다고 다음 날 꼭 찾으세요.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서 보내겠다. 그러면 요 신청 안 한 사람 뺐으면 이 관리처분계획 작성한 대로 인가 떨어지면 나가세요라고 해서 사용수익 정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착수해서 이제 여기 1단계 끝났어요. 2단계. 그럼 여기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여기 관리처분 인가옷이 떨어질 때까지는 계획을 짜서 진행하겠다라고만 한 거야. 이게 떨어졌을 때 철거 들어가면서 이제부터 부수적인 절차가 나오겠지만 최소한 순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옷이 떨어지면 분양시청 받고 관리처분계획 작성해서 사업 시작한다. 이걸 줄여서 4인분 관시라고 그래요. 4인분 혼자 1인분 먹지 않고 4인분 먹었다고 너무 많이 먹지 마. 이 돼지야. 그래서 4인분 먹었다고 관시 아니야. 4인분 관시라고 그래요. 4가 뭐예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나면 분양청 받아서 이거 가지고 관리처분계획 작성해서 시작해. 그래서 시작하는 순간 사용수익 정지 떨어진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2단계가 끝났으면 이제는 착수만 하면 돼요. 착수해서 어떻게 끝낼 거냐? 자,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요 순간부터는 철거 시작을 해서 완료되면 준공인가 받고 공사 완료되면 소유권 가져가세요라고 여기 환지처분 공고랑 똑같이 여기는 소유권 이전고시란 표현 씁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고시를 오늘 3시에 했다고 3시에 가져가는 거 아니죠? 냈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요때가 땡치면서 무슨 날 되죠? 그렇죠. 다음 날 돼요. 그럼 다음 날 소유권 확정되고 청산금 확정이 돼서 모든 게 다 끝난다. 그러면 다음 날 소유권 청산금 확정됐죠? 그럼 요거 소유권 청산금 받고 이제 가시면 되는데 요 이전고시 있은 날부터 지체 없이 등기하라고 돼 있어요. 얘는 우리 환지 등기는 지체 없이가 아니라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4일 안에 했었잖아요. 얘는 지체 없이 등기할 거고 이 등기하기 전까지 다른 등기는 못 합니다. 얘는 예외도 없어요. 지체 없이 하기 때문에 행정청이면 촉탁하면 되고 비행정청이면 신청에 따른 일괄 등기한다 해서 요 순서대로 가는데 여기서 시험에서 좀 나왔던 게 사용수익 정지되는 요 시기부터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A라는 사람이 여기 임차인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었고 B가 소유자였어요. A가 임차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2년 약정하고 왔어요. 근데 6개월 살았어. 그럼 1년 6개월을 더 살아도 되는데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는 순간 여기는 사용수익 정지된 됐죠. 근데 이 사람은 민법을 배운 사람이라 민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런 데서 계약 기간까지는 내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리 2년 2+2로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나 못 나가 이래버리면 3년 이상을 못 나간다 그러면 못 해요 사업이. 그래서 법에서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끝나는 날 요 날 계약 기간은 민법, 주임법, 상임법에 있는 계약은 적용을 배제한다고 그랬어요. 계약 기간. 배제가 되는 순간 이제 나가도 되는 거예요. 이제 배제됐으니까. 그럼 이제 사용수익 정지가 되면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나가요. 왜? 보증금 2억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2년 약정하고 들어온 거거든. 그럼 뭘 받아야겠네요? 보증금 받아야 되죠. 그럼 안 나가 A가. 그럼 누구한테 가냐? 시행자한테. 시행자한테 일단 금전반환 청구를 해요. 금반 청구. 그럼 이 사람이 돈을 주면 얘 나가겠죠? 그럼 시행자가 다 철거한 다음에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누구한테 이 돈 대신 줬냐면 소유자한테 소유자가 줄 걸 대신 줬으니까 시행자 구상합니다. 구상권 행사했는데 안 주면은 그때는 강제징수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임차인은 소유자한테 계약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보증금 안 주면 시행자에게 금전반환 청구했죠. 시행자는 거꾸로 소유자한테 무슨 청구해? 구상권 청구합니다. 이게 이제 사용수익 정지로 인해 임차권자 권리 조정이라는 파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전체적인 절차는 이렇게 끝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림 중에서 좀 특이하게 좀 봐야 될 것들 중에서 자, 이제 우리 옛날에 재개발 사업이 주거 지역에서 하던 게 재개발이었는데 여기 종로 상업지역 그리고 구로공단 공업지역 여기서 하던 것들을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재개발로 들어가면서 여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사업이다. 기반시설이 좀 열악할 때 싹 밀어서 조합이 하겠다. 단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이면 단독으로도 가능하겠다. 이런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주거환경은 이게 너무 열악해.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해서 이들이 사업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줄게 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했냐면 시장군수 등이 스스로 계량 방식할 때 그냥 해버리고요. 수용 환지 관리 처분일 때는 시장군수 등이 하거나 주공이나 예를 들어서 법인치 하거나 뭐 등록업자 건설업자랑 공동으로 같이 해라 이렇게 시행할 수도 있다.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할 때. 그리고 재건축하면 떠올라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재건축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시공자 선정을 할 때 조합 설립 인가가 나자마자 시공자를 경쟁 입찰로 선정하고 그리고 여기 수용 방식이 없어요. 원칙이.
근데 천재지변 시에는 수용할 수도 있어, 예외가. 그리고 여기는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가 건물하고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진 사람을 우린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없고 지상권자 없고 건물만 가진 사람이 없어서 여기는 지상권자란 말이 안 나온다. 그리고 특이하게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지만 준주거랑 상업지역일 때 오산물고기 가능하댔죠. 오피스텔 30%까지 가능했다. 관리처분 할 때. 그래서 특이한 것들만이라도 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일정 기간 사업을 안 했어요. 자, 구역을 지정을 해줬는데 일정 기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안 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개발행위 금지됩니다. 개발행위 금지시켜 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5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안 하면 그럼 이 사람들 계속 개발행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안 하면 이 정비구역을 해제 반드시 해야 된다. 머스트 규정이 있고요. 이러이러한 사유일 때는 해제할 수도 있다 해서 캔 사유가 반드시 해제 사유, 해제할 수 있는 사유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정권자의 정비구역 필수적 해제 사유가 있고 여기는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문제로도 별도로 나오기도 하니까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부터 할게요. 여기서 반드시 해제돼야 되는 사유가 일정 기간을 줬는데 이 기간 동안 안 했어. 반드시 해제하겠다. 반드시 해제 사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일정 기간. 가만히 보시면 예정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3년 동안 안 하면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2년 내 안 하면 조합설립 인가받고 사업시 인가를 3년 안에 인가 신청을 안 하면 3년이죠. 그리고 구역 지정하고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건 2년, 추진위원회가 조합설 인가 신청하는 거는 2년. 그리고 아까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면 조합 설립을 안 하죠. 그러면 재개발을 토지 등 소유자 할 때는 추진위원회 2년 필요 없고 조합 설립 인가 3년 필요 없으니까 몇 년이겠네? 5년. 바로 갈 때 5년이라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때는 5년 내 인가 신청 안 하면 반드시 해제하겠다. 그럼 결론 볼게요. 5년짜리 하나, 2년짜리 2개, 3년짜리 3개면 3년짜리 외우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추진위원회란 표현이 나올 때만 추진위원회라고 그래. 추진위원회. 추진 2년. 그래서 추진위원회 나오면 항상 2년 써 있고요. 추진위원회가 안 보이는데 2년 써 있으면 틀린 거야. 이거 다 3년인데.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때 사업시 인가 신청하는 것만 5년이고 대부분 3년이다라고 찍어버리시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얘네들 다 2년 정도는 연장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일정 기간 줬는데 너 안 했으니까 해제 반드시 할 거야. 지정할 때 절차나 해제할 때 절차는 똑같다. 그런데 해제해야 되는 사유는 반드시 해제 사유다. 대부분이 3년이다. 추진위원회에 나오면 2년. 구역 지정되고 추진위원회 승인청하는 거 2년. 추진위원회가 조합서 인가청하는 거 2년. 양쪽이 2년.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때 사업시 인가청하는 거 5년이다. 안 하면 요거 반드시 해제하겠다. 이게 반드시 해제 사유예요. 그래서 요 3년, 2년, 5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지정을 했는데 야 이거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제를 좀 해야겠어. 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해제죠. 임의적 해제 사유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해제할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정비사업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다. 과도한 부담이 예상이 된다. 이 말 이 뜻이에요. 일정 기간 준 게 아니라 사업하는데 너무 늦어져서 이거 하게 되면 분담금이 10억 나올 것 같아요. 나 1억짜리 집이 있는데 10억 나온대. 그래서 12억 된대. 이건 진행이 안 될 것 같다. 그럼 이거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봤을 때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됐다. 이거 불가능이라고 그래요. 야,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해제하자. 해제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30% 이상이 해제 요청을 하면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 개량 방식은 달동네밖에 없거든요. 그럼 달동네면 무슨 사업이겠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이게 10년이 경과할 때까지도 아무런 진행이 안 됐어. 진행이. 그리고
추진 상황으로 봤을 때 목적 달성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과반수가 해지에다가 동의했어요. 그러면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요 1번부터 4번까지를 요거를 우리는 해지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라고 했다가 이 5번, 6번이 추가된 겁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내가 동의했고, 구성할 때 동의했고, 조합 설립할 때 동의를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거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근데 이 동의한 사람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가 정한 비율만큼이 해지해 주세요라고 어디서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하게 되면 해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미 구성이 됐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조합이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 이미 구성된 상태에서는 과반수 동의 얻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동의 얻어요? 과반수가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면 해지할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틀리게 할 만한 게 4번 갖고 틀리게 할 게 제일 심해요. 그래서 요거를 10년 이상 했는데도 목적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요거 과반수. 그래서 과도한 부담, 목적 달성 불가능, 30% 해제 요청, 10년 지났는데 안 했는데 과반수가 해제해달라고 요청, 동의. 그리고 일정 수가 동의해서 해제 요청할 때 요게 해제할 수 있다. 임의적 해제 사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 정도는 외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자, 해제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는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지금 달동네 보이시죠? 달동네인데 여기 달 떴잖아 지금. 근데 우리가 달 둥글둥글 다는 우리 노래가 하나인데 시부야 달밤 이거 알죠? 우리 30세 이상이 되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출산율이 거의 없어요. 근데 과부가 30세 이상인데 임신을 할 수 있을까요? 임신하면 옆집 아저씨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30세 이상의 요 과부, 이 사람이 30세 이상인데 과부야. 임신이 불가능하겠죠. 하는데 하고 싶으면 방법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달동네 저위에서 절해야 돼. 그럼 살이 쭉 빠져가지고 과반수가 빠지면 요때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시부야 달밤이라고 그래. 시부야 달밤 둥근 다리 과반수 거리면 이거를 외우셔야 돼. 시험에는 얘가 나올 것 같으니까 시부야 몇 년? 10년. 달밤 둥근 다리 이거 몇 년? 10년 지났는데 과반수가 해제해달라고 뭐 동의하면 해제할 수도 있다. 그리고 30% 이상의 해제 동의 요청하셨을 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될 것 같을 때 목적 달성 불가능할 것 같을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10년이 지난 때까지 진행이 안 됐는데 안 됐어. 근데 목적 달성 불가능할 것 같은데 과반수가 해제에 동의해. 근데 이거를 2분의 1로 바꾸면 튄 겁니다. 과반수가 해제 동의하시면 해제할 수도 있다. 과반수 거리면 이거 이제 시험 나가면 제 목소리 막 드릴 거예요. 과반수라고 했어 분명히.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지금 해당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과부라고 했죠. 과도한 부담, 목적 달성 불가능, 30% 이상 해제 요청, 주거환경 달동네인데 10년 지날 때까지 안 했는데 불가능할 것 같아. 얼마가 동의할 때? 과반수. 그리고 동의한 사람의 조합 설립에 추진위원회 동의했는데 이들이 안 하겠대. 2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에서 조례가 정한 비율 이상의 해제 동의할 때. 그리고 추진이 구성이 됐어. 조합 설립이 됐어요. 그때는 과반수가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해제할 수도 있다. 그러면 구역이 지정되면 당해 지역은 지구 단위계획 구역으로 의제한댔죠. 그죠? 그리고 달동네 같은 경우는 지정되자마자 2종 일반주거로 결정고시 된 거로 볼 때도 있고 수용하고 관리처분 방식은 3종 일반주거로 본댔죠. 3종 일반주거. 수용하고 관리처분은 그리고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을 치면 그때는 준주거로 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구역이 해제된 거야. 해제됐어. 없어졌어. 그럼 종전 용도로 뭐 해야죠? 환원해야죠. 그리고 여기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었으면 오래된 건물들 남았잖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잖아.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 앞으로 스스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 지정 가능합니다. 이건 재개발 재건축에서만. 그래서 효과가 종전 용도로 돌아간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반드시 해제 사유가 있었고 해제할 수 있다가 있었어요. 여기서 나오면 일정 기간이죠. 2년, 3년, 5년.
그중에 추진위원회 나올 때만 2년, 모르겠으면 3년,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건 해제할 수 있다고요. 해제해야 한다고 반드시. 이제는 할 수 있는 임의사유. 30세 이상의 과부는 목적 달성 불가능. 시부야 달밤 둥근 달이 과반수 거리면 요거 과반수 동의. 그리고 동의한 자 중에 2분의 1에서 3분의 2에서 조례가 정한 비율이 해제 요청을 하거나 이미 구성됐는데 과반수가 해제해달라 요청을 하시면 반드시 해제하는 건 아니에요. 이럴 땐 해제할 수도 있다. 그럼 해제되는 효과, 종전 용도로 환원됐고요. 재개발, 재건축은 그럼 집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스스로 개량 방식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지정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구역이 없어졌죠. 그럼 조합은 왜 있어? 추진위원회 왜 있어? 돌아가야죠. 취소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요 3단계까지만 기억하시면 시행자 구역 지정돼서 필요한 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필수적 해제는 일정 기간 안 했을 때, 임의적 해제는 야 이런 경우 해제합시다. 해제되면은 조합 설립 인가받은 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받은 거 취소 간주되고,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지정권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요거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가 됐을 때 그럼 스스로 해야 되는 게 재생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정권자가 도시 재생 선도지역을 지정해달라고 국장에게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요 신설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구역 해제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있어요.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일단은 구역 지정이 돼야 되는 1단계. 지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조합 설립에서 가야 되는데 동의요건이 좀 어려워. 이 동의요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조합 설립이 되는 거는 언제냐? 구역이 지정되고 과반수 동의 얻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추진위원회가 결정이 됐어. 그럼 5명이 5글자니까. 그럼 이들이 조합 설립할 때 재개발사업 조합, 재건축사업 주택단지 조합 설립할 때 동의요건이 요 중간 나누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전체 총수 4분의 3, 면적은 절반, 2분의 1에서 옛날에 1000명이 있으면 1000명 중에 4분의 3이면 얼마죠? 750명. 750명이 갖고 있는 땅이 절반 이상이면 되고, 재건축은요. 단지 밖에 있고 단지 안에 있어.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없고 전체 동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도 4분의 3이에요. 근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도 포함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얘는 얘보다는 좀 세서 얘는 총수는 4분의 3인데 면적이 좀 세요. 2분의 1이 아니라 뭘로 돼 있어요? 3분의 2.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바꿔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이걸 줄여서 4, 3, 3, 4, 3, 2, 1이라고 그러고요. 재건축은 4, 3, 3, 2라고 그래요. 그래서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총수 4분의 3, 면적 3분의 2. 어느 게 좀 더 까다롭다? 재건축. 그래서 이게 동의요건 관련돼서 이게 뭔 차이점이냐? 두 개가. 그래서 3분의 1 갖고 이걸 2분의 1로 꼬시는 게 제일 많이 나온다. 그러면 자, 재개발입니다. 그러면 4, 3, 2, 1이죠.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4, 3, 2, 1. 근데 재개발은 동의를 안 해도 자동조합원으로 가는데 재건축은 동의 안 하면 매도 청구 대상이에요.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체계도에서는 주택단지면은 각동 과반수 총수 4분의 3, 면적도 4분의 3. 단지 바뀌면 4, 3, 3, 2죠. 4분의 3, 3분의 2. 이렇게. 요게 종이요건이에요. 그럼 보시면 각동별 과반수 전체 동의 4분의 3. 자, 정리해 볼게요. 끝냅니다. 재개발 그러면 총수 4, 3, 3, 2에요. 4, 3, 2, 1이에요. 순서대로 4, 3, 2, 1이에요. 근데 재건축은 주택단지 안에 있으면 각동 과반수, 전체 동 4분의 3, 면적도 4분의 3. 근데 단지 바깥은 재개발보다 좀 세댔죠. 그래서 4, 3, 3, 2, 4분의 3, 3분의 2. 그래서 요거를 조심해라.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자, 이제 책에도 보시면 요 해제 사유가 지금 현재 여기 숫자 3년짜리 3개, 2년짜리 2개, 5년짜리 하나는 기억하시고 일정 기간 안 하면 반드시 해제한다. 기억하시고 해제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는
30세 이상 뭐라고 그랬죠? 과부는 임신 불가능인데 15몇 년? 10년 이상 경과하고 달동 내에서 빌어서 살 쪽 빠져. 얼마 빠져야 돼? 과반수 거리면 얼마요? 과반수 거리면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제되면 종전 용도로 재개발 재건축은 환원되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으로 지금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해제할 수 있는 사유까지는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우리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안 하면 야 이거는 좀 그렇다 해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는 게 둘 중에 어디가 규제가 더 셉니까? 그러면 재건축이 규제가 더 세요. 그래서 재건축인데 투기과열지구야. 원래는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되면 받은 사람이 조합원으로 본다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받자마자 요때부터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안 돼요. 근데 재건축은 저런데 재개발은 추진위 구성, 조합서 인가, 관리 사업시행 인가 받고 언제부터? 관리처분 인가 받고 나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된다. 근데 어디가 좀 더 규제가 세다? 재건축. 요 날짜는 시험에 잘 나온다. 단독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조합만 가지고 문제를 낼 때 좀 잘 나올 수 있는 게 일단 여기가 재개발 구역이면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한 100명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단 일을 해야 되니까 조합의 대표자, 조합장 한 명을 뽑아야 돼요. 자, 제가 조합장을 어디서 뽑았습니까?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중에서 뽑았죠. 이 사람이잖아, 이 사람. 그럼 이사감사도 여기서 뽑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고 3명 이하의 감사를 둬라라고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근데 조합원이 많으면 일할 게 많죠. 그래서 100명을 넘을 때에는 5명 이상으로 해라. 2명이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법에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들이 조합에 뭐가 되냐면 임원이에요. 일을 하는 사람이 어제 이사 온 사람이 임원이 되는 건 말이 안 된다. 자격 조건의 첫 번째, 니네들 선임되기 직전 3년 동안 그래도 1년 이상은 거주했어야 된다. 거주 기간은 1년 이상인데 소유 기간은 좀 길어야죠. 그래서 최소 5년 이상 소유를 했어야 돼요. 소유 5년. 그리고 거주는 1년이에요. 그럼 요 조건을 갖추되 누가 규제가 제일 세냐면 조합장의 규제가 제일 세서 이 사람은 철거할 때까지 이사 못 갑니다. 우리 철거 언제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관리처분 인가. 그래서 선임되고 나서 관리처분 인가 받을 때까지 구역 내 거주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임원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면 대의원회 구성을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대의원회. 개발법은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는데 여기는 100인 이상이면 무조건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이상이면 무조건 대의원회를 두어야 되고 여기서 조합장이 대의원회 의장으로 오는데 대의원회 의장으로 와요. 근데 대의원으로 이사감사들이 오면 안 되죠. 지들이 다 해먹는 거잖아. 그래서 대의원회에서 유일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장이에요. 그래서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지만 이사와 감사는 두 가지를 병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재개발 재건축인 정비조합에서 조금 잘 나오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조합원이 원칙이지만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 동의 안 하면 매도 청구 나간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조합원의 권리는 이전이 되어 인가받고 나서 지위 양도가 되지만 투기과열지구라면 재개발은 철거할 때, 철거 언제 하죠? 관리처분 인가 후. 재건축은 조합 설립되자마자 규제가 더 세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 안 된다. 그리고 조합장을 제외하고요. 임원들은 아까 대의원이 될 수 없는 거죠. 대의원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조합설 인가받고 나서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해야 성립돼요. 성립 요건이 인가가 아니라 뭐예요? 등기라 해서 등땅 그랬죠. 등기하면 떡립한다. 예. 그러니까 조합장은 대표자인데 사무총괄하면서 총회의장, 대의원회 의장, 자동의장이 돼요. 그러니까 조합장만 대의원이 될 수 있지. 조합장하고 이사가 자기 계약을 해. 그럼 내가 내일 내 회사하고 계약을 해버리면 문제 생기니까 조합장하고 이사가 자기 계약을 하거나 자기와의 소송은 누가 대신해야 되죠? 감사가 대신한다. 요거 잘 나오는 질문, 7번 질문은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됐거나 이 사람 선임 당시에 이상한 애였어. 판정이 됐어요. 즉시 퇴임입니다. 당연 퇴임.
개발법은 다음날 퇴임이었잖아요. 얘는 즉시 퇴임이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까지 없어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안 돼요.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잘났던 지문이 그 지문이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조합 관련된 내용이고 전체 체계도를 봤을 때 자, 정비법이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다 살 붙이는 거예요. 동의 요건 넣고 뭐 해가지고 그러면 양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살 붙여서 간다. 한 2번 정도 들으시면 분명히 이 정도 선에서도 4개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버리지 마시고 그러면 다음번 시간에는 건축법, 그 다음에 주택법, 농지법 이거 끝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